혈당량. 혈당량은 매번 출제가 되고요. 예, 얘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 무조건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자, 혈당량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슨 작용으로 조절이 된다고요? 기량작용으로, 예, 호르몬 이제 항상성 조절이 일어나게 돼요. 자, 그래서 보면 혈액 속 포도당 농도가 혈당량인데요. 정상의 혈당량은 아까 선생님 얘기했던 것처럼 약 0.1%, 100mg per 100ml예요. 혈액 100ml당 100mg 정도로 유지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혈당량을 조절해 주는 거는 여기서 이자에서 분비되는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기량작용을 통해 혈당량이 조절이 일어나게 되고요. 자, 다음 중요한 거. 혈당량 조절하는 건 혈당량 촉진과 억제 두 가지 원리가 있는 거지. 그죠? 근데 인슐린하고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건 호르몬이죠. 그죠? 이게 생각을 잘해야 돼. 호르몬의 농도는 다 뭘로 조절돼요? 음성 피드백으로 조절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기가 중요한 게 지금 여기서 봐봐. 자, 이자에서 분비되는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기량작용을 통해서 혈당량이 조절이 되고요. 인슐린하고 글루카곤의 분비량, 호르몬의 분비량은 혈당의 변화에 따른 음성 피드백 작용에 의해서 조절이 일어나게 돼요. 호르몬의 분비는 뭘로? 음성 피드백으로. 혈당량의 조절은 기량작용으로. 알겠죠? 두 개가 조금 다릅니다. 호르몬의 농도 자체는 뭘로? 음성 피드백. 혈당량은 기량작용. 알겠죠? 두 개가. 자, 그리고 혈당량의 증가에는 앞에도 얘기했던 부신 속질에 있었던 에피네프린도 관여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혈당이 높으면 여러분들 우리 앞에서 자율신경계 할 때 자율신경 중에서 교감신경은 무슨 작용이에요? 교감신경은 혈당량 증가시켜요. 부교감신경은 혈당량 감소시켜줍니다. 알겠죠? 둘이 작용이 반대야. 자, 그래서 보면은 고혈당, 혈당이 높으면 이자의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의 분비가 촉진이 돼요. 그래서 보면은 밥을 먹으면, 밥이나 단 걸 먹으면 몸 안에서 혈당량이 늘어나요. 혈당량이 늘어나면은 이자의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일어나게 되고, 인슐린의 표적기관은 간이에요. 간으로 가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세포가 포도당을 흡수하는 걸 촉진을 해서 결국에는 혈당량을 어떻게 해줍니까? 줄여주게 됩니다. 혈당량 줄이는 원리는 인슐린 하나밖에 없어요. 알겠죠? 인슐린의 작용은 몇 가지고? 두 가지고. 그 다음에 혈당량을 늘려줄 때는 저혈당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자의 앞 알파 세포에서 글루카곤이 분비가 돼요. 그래서 글루카곤의 표적기관은 어디입니까? 간이죠. 그렇죠? 그리고 혈당량이 줄어들면은 교감신경이 흥분을 해서 부신 속질을 자극을 해요. 그럼 부신 속질에서 에피네프린이 분비가 되면은 에피네프린도 표적기관이 어디예요? 간이죠. 그렇죠? 그래서 간에서 글루카곤하고 에피네프린이 동일하게 작용을 해서 저장되어 있던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를 시켜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포도당이 늘어나게 되면은 혈당량도 늘어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혈당량 증가시켜주는 호르몬 두 가지, 글루카곤, 에피네프린, 혈당량 감소시켜주는 호르몬은 인슐린.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뒤에 혈당량 조절에 이제 문제가 좀 나와 있는데, 자, 한번 보자. 그래서 혈당량을 조절하면 보세요. 건강한 사람의 식사 후에 시간에 따른 포도당, 인슐린, 글루카곤의 변화를 보세요. 지금 보면은 혈당량하고 인슐린하고 거의 그래프 모양이 비슷하죠. 왜? 혈당량이 올라가면은 줄여주기 위해서 뭐가 분비돼요? 인슐린이 분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포도당이 늘어나면은 인슐린도 따라서 늘어나는데 포도당 최고점보다는 인슐린 최고점이 약간 더 나중이에요. 왜? 늘어난 걸 줄여줘야 되니까
인슐린의 분비량이 포도당하고 농도하고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건 맞는데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고 약간 더 딜레이가 돼서 인슐린의 최고 농도가 혈당량 최고 농도보다는 약간 늦게 나타난다. 그리고 글루카곤하고 인슐린하고는 정확하게 반대 양상으로 그래프가 나타난다. 왜? 하는 작용이 반대잖아요. 그렇죠? 혈당량이 낮을 때는 글루카곤, 높을 때는 인슐린. 네, 이렇게 분비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작용이 일어나게 되겠죠. 결국에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당뇨병은요, 크게 요 내용은 자주 나와요. 네, 당뇨병에 관한 내용은 자주 나오는데 보면은 이제 당뇨가 1형 당뇨라고 하는 게 있고 2형 당뇨라고 하는 게 있고 두 종류가 있어요. 자, 1형 당뇨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인슐린 의존성 당뇨라고 해요. 이형 당뇨는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라고 해요. 그러니까 인슐린 의존성 당뇨는 인슐린에 의존하는 당뇨예요. 결국에는 뭐냐면 제 1형 당뇨 같은 경우에는 베타 세포 이상으로 인슐린의 분비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슐린 자체가 분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혈당량이 잘 낮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뭐다? 1형 당뇨. 2형 당뇨는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예요. 따라서 이 경우는 인슐린의 뭐는 분비는 정상이지만 정상이나 수용체의 이상으로 인슐린을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슐린이 작용을 못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인슐린이 제대로 분비는 되는데 인슐린을 받아들이는 수용체가 인슐린을 잘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슐린이 제대로 분비를 되지만 어떻게 된다? 작용을 잘 못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그래프가 1형 당뇨는 혈당량이 정상인보다는 높아요. 그리고 인슐린의 농도 자체도 어떻게 돼요? 낮아요. 따라서 1형 당뇨한테 인슐린을 주사하면 혈당량이 낮아집니다. 제대로 수용체는 작용을 하니까. 그런데 2형 당뇨 환자는 인슐린도 같이 분비가 돼요. 높아져요. 그런데 분비는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높게 분비가 되더라도 수용체가 인슐린을 감지를 못하니까 인슐린이 작용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인슐린 자체가 분비가 안 되면 몇 형? 1형. 1형 당뇨는 인슐린을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혈당량이 줄어요. 근데 2형 당뇨는 인슐린의 분비는 문제가 없어요. 수용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줬었을 때 어떻게 된다? 인슐린을 주사를 해주더라도 혈당량의 감소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거기 128페이지 한번 풀어봅시다. 자, 1번 뭐라고 불러줘요? 음성 피드백. 그죠? 네. 그 다음에 2번의 가도 뭐예요? 네. 이거 전체 과정 자체가 음성 피드백이죠? 그죠? 음성 피드백. 자, 갑상선 자극 방출 호르몬 TRH는 어디에서? 시상하부. 그죠? 그 다음에 TSH는 어디에서? 외하수체. 자, TRH의 분비가 촉진되면 티록신의 혈중 농도가 어떻게 돼요? 예, 높아지죠. 그죠? TRH, TSH, 티록신. 이런 순서대로 가니까. 티록신의 혈중 농도가 과다하게 높아지면, 그죠? 음성 피드백 작용이 일어나야 되니까, 갑상선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인 TRH와 TSH의 분비는 감소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티록신의 주 성분인 아이오딘. 여러분들 티록신이 이 갑상선에서 만들어지는데 얘 만들 때 합성할 때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은 요오드가 필요해요. 요오드. 아이오딘이라고 하는. 근데 아이오딘이 어디 많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먹는 음식줄 중에
해조류에 많이 들어있어요. 미역, 다시마, 김 이런 데 많이 들어있어요. 따라서 티록신의 주성분인 아이오딘의 섭취가 오랫동안 부족하면 갑상샘이 비대해지는 갑상샘 비대증이 걸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그러면 이 아이오딘을 섭취를 잘 못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딜까? 해조류 섭취가 잘 안 되는 지역 어딜까? 어느 지역에서 해조류 섭취하기가 참 힘들까? 우리나라는 많이 먹는 편이죠. 미역국도 먹고 뭐 그러니까 그죠? 근데 보통 사막 아니면 산간 지역 이런 데서는 아이오딘 섭취가 힘들어요. 그래서 유독 아프리카 사막 지역에 보면은 갑상선 비대증 환자가 많아요. 네. 자, 그 다음에 3번. 자, 기량작용을 하는 관계. 인슐린하고 글루카곤 기량작용.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기량작용. 그러니까 촉진 억제 두 가지가 다 있냐? 아니면은 하나만 있느냐? 이거는 음성 피드백이죠. 그 다음에 4번. 이자에서 혈당량 감소시켜주는 호르몬 뭐예요? 인슐린이죠. 그 다음에 이자에서 혈당량 늘려주는 거 글루카곤. 일단 부신 속질은 에피네프린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이름을 외워주셔야 돼요. 자, 다음에 5번.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혈당량 조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답은 X555예요. X555. 자,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어요? 자, 체온 조절 봅시다. 이 체온 조절하고 삼투압 조절은 늘 나오는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잘 봐주셔야 돼요. 자, 체온 봅시다. 체온이 일정한 동물이 있고 체온이 변하는 동물이 있죠. 그러니까 체온이 일정한 동물을 뭐라고 불러요? 사람 같은 정온 동물이라고 합니다. 보통 포유류나 조류가 정온 동물이고요. 그 다음에 변온 동물은 체온이 외부 환경에 따라 변하죠. 파충류나 양서류 같은 동물들을 변온 동물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체온은 외부 온도가 변해도요, 체온을 항상 36.5도 내외로 37도 정도 수준에서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려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사람의 체온 항상성에 해당이 됩니다. 자, 남자하고 여자하고 체온이 누가 더 높을까요? 여자가 높아요. 이상하지? 여자가 추위를 많이 타서 낮을 것 같죠? 그쵸? 근데 여러분들 가만 보면 초밥 요리사 중에 여자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 일식 요리사 중에 여자가 거의 없죠. 그게 왜냐면 여자가 보통 손이 따뜻해서 없다 그러거든요. 근데 보통 여자들 수족 냉증 때문에 손이 찰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임신하면 제일 처음 나타나는 변화가 체온이 올라가요. 임신하면 1도 정도 올라가서 한 37.5도 그 정도로 계속 유지가 돼요. 그리고 여자들은 이 생리 주기마다 월경 주기마다 체온이 달라요. 언제 주기로 해서 가냐면 딱 배란일을 기준으로 해서 체온이 1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자기 체온을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재보잖아요. 어느 순간 딱 1도가 올라가 있을 수 있어요. 남자는 똑같아요. 여자만 달라요. 그래서 배란일 기준으로 1도가 딱 올라가요. 그래서 이게 계속 유지가 되다가 딱 월경 시작하면은 온도가 내려가요. 이렇게.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프로게스테론이라고 하는 호르몬 때문에 체온이 올라가요. 근데 임신하면은 임신 기간 내내 프로게스테론이 계속 분비가 돼요. 그러니까 체온이 높아져요. 열이 많이 나서 더워요. 그래서 여자가 체온이 좀 더 높아요. 자, 그리고 프로게스테론이 또 하나 특징이 뭐가 있냐면 수분을 가둬요. 수분이 배출되는 거를 막아요. 그래서 그 PMS라고 해서 보통 여자들 생리전 증후군 일어날 때 보면은 몸이 부어요. 생리전에 빵빵하게 붓다가 월경 시작하면 다시 빠지면서 수분이 빠져요. 그건 이제 호르몬 작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원래 정상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반응이에요. 그거는. 자, 그래서 체온 조절은 간 내의 시상하부는 체온 변화를 감지해요. 체온의 조절 중추와 변화를 감지하는 게 어디냐면 시상하부예요. 간 내 시상하부가 혈액이 지나가면서 혈액의 온도를 감지해요. 그래서 이게 정상 체온이다, 저체온이다, 고체온이다를 감지를 해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체온 변화를 감지를 하고
체내의 열 발생량, 그러니까 이게 크게 두 가지로 조절이 돼요. 몸 안에서 열을 발생시키는 양과 그 다음에는 몸 밖으로 열을 방출하는 양, 이 두 가지로 체온을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크게. 그러니까 하나는 열 발생량, 체내 열 발생량, 그 다음에는 체외 열 발산량, 요 두 가지에 의해서 체온이 조절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추우면 체내 열 발생량을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 저체온이면. 저체온이면은 체온이 낮은 거잖아. 그럼 체내에서 열 발생하는 양을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 늘려줘. 그리고 체외로 열을 발산하는 걸 어떻게 해줘야 돼요? 줄여줘야 돼요. 거꾸로 고체온이면 어떻게 돼야 돼요? 몸의 체온이 높아. 그러면 체내 열 발생량을 줄이고 체외 열 발산량은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늘려야 되겠죠. 그래야 체온이 낮아지겠지. 이 두 가지에서 조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크게. 자, 그래서 체내 열 발생량과 피부 표면을 통한 열 발산량을 조절해서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줍니다. 그래서 날씨가 추워서 체온이 정상보다 낮을 때, 저체온 상태일 때는 열 발생량은 늘리고 열 발산량은 줄여줍니다. 거꾸로 날씨가 더워서 체온이 정상보다 높아질 때는 열 발생량은 줄이고 열 발산량은 늘려요. 이렇게 해서 체온을 낮춰줘요. 그럼 추울 때, 더울 때 봅시다. 이 체온 조절 과정은 호르몬하고 신경계가 동시에 다 작용을 해요. 자, 그래서 보면은 추울 때, 그러니까 추울 때면 뭐가 되겠어요? 저체온일 때예요. 저체온이 되면 추워. 그러니까 간내 시상하부가 춥다라고 느끼면 어떻게 되냐면 열 발생량을 늘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몸에서 열을 발생시켜주는 호르몬이 뭐예요? 티록신을 양을 늘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시상하부에서 TRH를 늘리고 TSH가 늘어서 갑상선에서 티록신의 분비량이 늘어납니다. 그럼 세포 호흡을 위해서는 세포가 호흡을 할 때 쓰는 영양소가 있어야 되니까 혈당량이 어떻게 돼야 돼? 늘어나야 돼요. 그쵸? 혈당량이 늘어나야 되니까 교감신경 작용이 강화되면서 부신 속질에서 에피네프린 양이 늘어나요. 그래서 에피네프린 때문에 혈당량이 증가합니다. 간에서 혈당량이 늘어나고 티록신의 분비량 때문에 물질 대사가 촉진되면서 열 발생량이 늘어나요. 그 다음에 신경계, 교감신경의 작용에 의해서 일어나는 작용이 뭐냐면 피부 근처에 혈관이 수축돼요. 그러니까 피부 근처에 있는 혈관이 수축돼 버리면 어떤 작용이 일어나냐면은 이 혈관으로 혈류량이 줄어들어요. 여러분들 추우면 손등이나 얼굴이 어떻게 변해요? 너 막 좀 추운데 덜덜 떨다 들어왔어. 그러면 덜덜 떨 때 손등이나 얼굴이 어떻게 돼요? 파랗게 변해요. 약간 하얗던가. 왜? 피가 많이 안 가요. 대신에 여러분들 더운 데 있으면 어떻게 돼? 얼굴이? 멀겋게 되죠? 왜? 혈류량이 늘어나니까 피가 많이 몰리는 거예요. 왜? 뜨거운 피를 피부 밑으로 많이 보내서 열을 뿜어내는 거예요. 대신 추우면은 혈관을 딱 닫아버려가지고 혈류를 줄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을 방출하는 걸 줄여주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파랗게 변하든지 아니면 거의 하얗게 변해요. 그래서 피부 근처에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류량을 줄여줘서 열 발산량을 감소를 시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체온을 올려주는 역할을 해주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열 발생량을 증가시켜주는 게 티록신과 에피네프린의 분비량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혈당량 늘려주고 물질대사 촉진하고 그 다음에는 요거는 신경계 작용이에요. 몸의 떨림과 같은 근육 운동이 활발해져요. 여러분 추우면 대표도 덜덜 떨잖아요. 덜덜 떠는 게 몸을 계속 떨어가지고 열을 내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다음에 열 발산량을 줄여요. 교감신경의 작용으로 피부 근처에 혈관이 수축해서 혈액의 양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몸 표면을 통한 열의 발산량을 줄여줘 버리게 되고, 그럼 이제 더우면 고체온이 돼버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열 발생량을 줄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열이 나는 걸. 그지? 그러기 위해서는 티록신의 분비량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물질 대사를 억제하게 되는 거죠. 상대적으로. 자, 그리고 이거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추울 때는 교감신경 작용이 강화되고 더울 때는 부교감신경이 강화되는 게 아니라 교감신경 작용이 완화돼요. 교감신경 불활성화라고 보는 게 맞아요. 부교감신경 활성화가 아니에요. 부교감신경은 교감신경에 의해서 활성화된 거를 줄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교감신경의 작용이 억제된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열 발산량을 늘려요. 그래서 교감신경의 작용으로, 교감신경의 작용 완화로 피부 근처의 혈관이 확장돼요. 그러면은 피부 근처로 흐르는 혈류량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뻘겋게 변하고 여기를 통해서 열을 많이 방출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더우면 무슨 작용이 일어나니까 땀나죠. 예, 그렇죠? 땀 분비량이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혈당량도 줄이고 물질 대사 줄여주고 혈류량 늘려서 바로 뭡니까? 열 발산량 늘리고 땀 분비를 늘려서 체온을 낮춰주게 되는 겁니다. 무슨 작용이에요? 서로 반대로 일어나죠. 정확하게 기량작용으로 조절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체온 조절의 중추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시상하부예요. 그죠? 시상하부가 체온을 감지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근데 시상하부의 설정 온도를 변화시켜주는 문제가 가끔 나와요. 시상하부의 설정 온도는 원래는 몇 도로 돼 있어요? 36.5도로 돼 있어요. 현재 그냥 우리 정상적인 사람은. 그럼 이거보다 만약에 체온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무슨 상태야? 체온이 올라가면은 시상하부가 뭐로 느껴? 고체온. 체온이 내려가면 저체온으로 들려요. 근데 현재 지금 체온이 36.5도인데 시상하부의 설정 온도를 예를 들어서 38도로 바꿔놨어. 그러면은 지금 나는 정상이었는데 설정 온도를 38도로 바꿔버렸어. 그럼 무슨 상태야? 설정 온도가 36.5도가 정상 체온이에요. 근데 설정 온도를 임으로 바꿔서 38도로 바꿔버렸어. 근데 현재 나의 체온은 몇 도야? 36.5도야. 그러면 현재 우리 몸은 저체온이라고 느껴요? 고체온이라고 느껴요? 시상하부의 설정 온도가 정상 체온이에요. 36.5도짜리 체온을 38도가 정상으로 바꿔놨어. 그럼 현재 무슨 상태야? 고체온 상태야? 저체온 상태야? 무슨 상태겠어? 저체온으로 느껴요. 왜? 현재 36.5도인데 이거를 설정 온도를 바꾼 거야. 38도가 정상이에요 라고. 그러면은 36.5도인 상태는 이거보다 낮잖아. 그쵸? 그러니까 무슨 상태를 느껴요? 저체온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 체온을 올린 건지 시상하부의 설정 온도를 변화시킨 건지에 따라서 문제가 달라져요. 뒤에서 나올 거야, 문제가. 그리고 만약에 설정 온도를 35도씨로 낮춰버리면 현재 나는 무슨 상태가 되는 거예요? 고체온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상하부의 설정 온도가 무슨 체온이다? 정상 체온이다. 이거보다 현재 내 체온이 높으면 무슨 상태? 고체온. 이거보다 현재 내 체온이 낮으면 저체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시험 문제 필수. 수능에서도 매번 나오고 꼭 나와요. 삼투압. 자, 삼투압은 우리 몸의 체액의 농도라고 보시면 돼요. 체액의 농도. 우리 몸에 있는 혈액의 농도를 바로 삼투압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이 혈액에 우리 몸에 있는 체액의 농도에 관여를 하는 거는 여러분들 그 병원에서 수액 맞아본 적 있니? 한 번도 없니? 병원에서 보통 못 알아줘. 여기다가 크게 두 종류예요. 렌즈 끼는 사람. 렌즈 껴봤니? 한 번도 안 껴봤니? 렌즈 인공 눈물은 넣어봤니? 인공 눈물 뭘로 돼 있어요? 본 적 있어 혹시? 생리 식염수라고 돼 있어요. 보통 생리 식염수라고 돼 있어요. 주사액도 생리 식염수예요. 보통 넣어주는 게. 생리 식염수가 뭐냐면 식염수니까 뭐겠어?
염수, 소금물이죠. 사람의 혈액하고 농도가 똑같은 소금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혈액의 농도, 체액의 농도는 뭘로 조절하냐면 소금물, 즉 염화나트륨, 정확하게는 나트륨 이온이랑 물,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체액의 농도가 조절이 돼요. 근데 원래는 이제 나트륨 양을 조절하는 원리랑 수분 양을 조절하는 원리를 두 개가 다 있었는데, 현재 문제가 나오는 거는 수분 양 조절만 나와요. 나트륨은 조절이 거의 안 나와요. 그러면 체액의 농도가 높다는 결국엔 뭘로 해석해 주면 돼? 물의 양이 적다. 체액의 농도가 낮다는 뭘로 해석해 주면 돼요? 우리 몸에 있는 물의 양이 너무 많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결국에는 수분 양을 조절을 해서 체액의 농도를 조절을 해주게 되는 건데, 보면은 삼투압은 땀을 많이 흘리거나, 땀을 많이 흘리면 여러분들 수분 손실이 심하죠. 물론 이제 염분 손실도 심해요. 그래서 땀 너무 많이 흘리면 탈진 안 나게 물도 마셔줘야 되지만 뭐도 먹어줘야 돼요? 소금도 먹어줘야 돼요. 그래서 군대에서 행군할 때 땀 많이 나거든요, 여름에. 물 말고 소금도 한 숟갈씩 먹어요. 와, 개짜요, 진짜. 토할 것 같은데. 예, 마라톤 같은 거 할 때도 소금 한 숟갈씩 먹어야 돼요. 땀 너무 많이 흘리면은 퍼져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짠 음식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목마르죠? 그래서 계속 물 당기잖아요. 그렇죠? 짜게 먹게 되면. 그래서 땀을 많이 흘리거나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체액의 농도가 높아져가지고 사람 몸에서 신호를 보내요. 야, 몸의 농도가 너무 높아. 농도를 낮춰. 그게 뭐예요? 갈증이에요. 물을 마시게 신호를 보내요. 네. 그래서 체액의 농도가 높아져서 혈장삼투압, 그러니까 농도하고 혈장삼투압은 비례해요. 혈액 농도가 높으면 혈장삼투압이 높은 거예요. 결국에는. 예, 높아져서. 그리고 물을 많이 마시면 체액의 농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혈장삼투압도 낮아지게 됩니다. 농도가 너무 묽어져도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삼투압을 조절을 해주는 거는 간 내의 시상하부에서 혈장삼투압의 변화를 감지를 하고요.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되는 ADH, 항인효 호르몬의 분비량을 조절해서 혈장 삼투압을 일정하게 유지를 시켜줍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땀을 너무 많이 흘렸어. 땀을 너무 많이 흘리면 어떻게 돼요? 수분이 부족하죠. 그러면 혈장 삼투압이 높아져요. 그러면은 혈장 삼투압이 높아지니까 수분이 부족하다라는 소리죠. 따라서 수분이 부족한 거를 보충해주기 위해서 항인효 호르몬 ADH의 분비량이 늘어납니다. 그러면은 콩팥에서 수분 재흡수량이 늘어나요. 그럼 여러분들 콩팥에서 수분을 재흡수를 하는 건 우리 몸에서 밖으로 배출되려고 하는 수분 중에서 재흡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몸에서 밖으로 배출되는 제일 많은 수분이 뭐야? 우리 몸에서 하루 동안 배출되는 가장 많은 수분을 뭘로 배출해요? 여러분들 수분 배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야? 하루에 오줌이에요. 오줌으로 나가려고 하는 물에서 수분을 재흡수해 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콩팥에서 수분 재흡수량이 늘어나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오줌 양이 줄어요. 그 대신에 오줌이 굉장히 어떻게 나와요? 진하게 나와요. 예, 그래서 오줌의 삼투압 농도가 증가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혈장삼 수분이 재흡수가 되면은 체내의 수분 흡수량이 많아졌기 때문에 혈장삼투압이 낮아져서 정상으로 돌아오고, 그 다음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시거나 수박 같은 걸 너무 많이 먹으면 체내 수분량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버리면 혈장삼투압이 낮아지니까 항인효 호르몬의 분비량이 줄어들어요. ADH가 줄어들게 되면은 콩팥에서 수분 재흡수량이 줄죠. 콩팥에서 수분 재흡수량이 주니까 오줌의 양이 어떻게 돼요? 많아지고, 오줌으로 나가는 수분 양이 많아지니까, 오줌의 거의 99%는 물이거든요. 그 수분량이 많아지니까 오줌의 삼투압 농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배출하는 물의 양이 많아지니까 혈장삼투압이 높아지게 돼요. 참고로 여러분들 이 ADH 촉진 요인이 있어요. ADH 분비 촉진 요인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ADH가 많이 분비되려면 높은 혈장삼투압. 혈장삼투압이 높으면 당연히 수분 재흡수량이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예, ADH가 당연히 분비가 많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언제 분비가 촉진되냐면은 혈압이 낮을 때 분비가 촉진이 돼요. 자, 혈압이 낮을 때. 혈압이 낮을 때 왜 분비가 촉진되냐면 여러분들 혈액의 90%가 뭐예요? 혈액의 거의 70%가 물이에요. 그러면 수분을 재흡수를 많이 한다는 소리는 우리 몸 안에 있는 뭐가 많아진다는 소리예요? 혈액량이 많아진다는 소리예요. 혈액량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한 방에 뿜어낼 때 나가는 혈액량도 많아지니까 혈압이 늘어납니다. 따라서 혈압이 낮으면 혈액량을 늘려주기 위해서 수분 재흡수량을 늘려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랑 비슷한 개념인데 혈압이 낮을 때 그러니까 전체 혈액량이 어떻대? 전체 혈액량이 적을 때 이때 ADH가 촉진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ADH 분비가 촉진이 되면은 수분 재흡수량이 늘어나서 오줌의 삼투압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선후관계가 오줌의 삼투압 때문에 ADH가 변하는 게 아니라 혈장 삼투압 때문에 ADH가 변하고 ADH 양이 변해서 오줌의 삼투압이 변하는 거예요. 오줌의 삼투압이 ADH의 양에 영향을 못 줍니다. ADH가 변해서 오줌의 삼투압이 변하는 거지. 선후관계를 헷갈리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ADH 분비 촉진 요인은 높은 혈장 삼투압, 혈압이 낮을 때, 전체 혈액량이 적을 때예요. 그럼 ADH 분비 억제 요인은 낮은 혈장 삼투압, 혈압이 높을 때, 전체 혈액량이 많을 때, 이때는 억제가 됩니다. 정확하게 반대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만 외워놓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ADH 촉진이 되는 요인이 요 세 가지다. 알겠죠? 그래서 ADH가 촉진이 돼버리면은 어떻게 된다? 오줌의 삼투압이 수분이 많이 뺏겨버리니까 오줌의 삼투압이 어떻게 된다? 늘어난다. 진한 소량의 오줌을 배설하게 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정을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밑에 봐봐. 여기서 보면은 혈장 삼투압이 높아지면은 항이뇨 호르몬의 양도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왜? 수분 재흡수를 많이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요 그래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자, 보세요. 오줌의 생성량이 이 그래프예요, 지금 현재. 이게 혈장 삼투압인데 물을 섭취하고 나서 물을 많이 먹고 나니까 흡수도 많이 되니까 혈장 삼투압이 낮아져요. 혈장 삼투압이 낮아지게 되면은 ADH 분비량이 억제되겠지. ADH 양이 억제되니까 결국엔 어떻게 돼요? 오줌의 생성량이 늘어나는 거죠. 오줌으로 수분을 많이 배설하고 나서 혈장 삼투압이 어느 순간에서부터 오르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는 오줌의 생성량이 줄어듭니다. 왜? ADH를 분비를 많이 안 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요 시점하고 요 시점하고 언제가 더 혈장 삼투압이 높을까? T1하고 T2하고 혈장 삼투압이 높은 시점은 어딜까? 둘 중에 T1하고 T2하고 혈장 삼투압이 높을 때는 ADH 분비량이 더 많을 때예요, 결국에. 그죠? 그럼 둘 중에 어디가 더 많아요? 오줌의 생성량이 적을 때가 더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T1 시점이 더 ADH 농도가 높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알겠죠? 자, 그러면 거기 131부터 133까지 한번 풀어봅시다. 자, 티록신의 분비 조절 대표자료 분석 한번 봅시다. 기억은 어디에요? 시상하부에서 TRH가 나오면 어디를 자극합니까? 뇌하수체죠. 자, 뇌하수체에서 TSH가 나오면은 갑상샘을 자극하고, 티록신이 근데 간에만 작용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왜 굳이 간으로 나왔냐면 간이 우리 몸에서 열을 가장 많이 내는 기관이에요. 세포호흡이 가장 활발한 기관이라 이제 굳이 간으로 나온 겁니다. 왜냐면 티록신에 의해서 물질 대사가 활발해지면 열을 많이 발생시키니까 저체온 상태에서, 그죠? 발생률이 좀 높죠. 그 다음에 2번 혈액 속 티록신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티록신 분비량이 조절되는 원리는 뭐였습니까?
음성 피드백에 의해서 조절이 되겠죠. 그죠? 따라서 2번은 음성 피드백. 3번은 혈관에 티록신을 주사하면은 티록신의 농도가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음성 피드백에 의해서 TRH의 농도가 줄어들고 TSH의 농도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따라서 줄어들게 되겠죠. 결국에는. 네. 그 다음에 4번은 어디 갔어? O, X, X, O, O, O. 자, 다음에 오른쪽 인슐린 봅시다. 자, 정상인이 탄수화물을 섭취한 후에 시간에 따라 혈중 호르몬 기억하고 니은 탄수화물을 섭취하고 나서 탄수화물을 섭취하고 나면은 결국에는 소화에 의해서 혈당량이 증가를 하게 될 거고요. 혈당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같이 따라 증가하는 호르몬 기억은 뭐에 해당이 됩니까? 인슐린이죠, 이게. 그리고 반대로 움직이는 거는 글루카곤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간에서 일어나는 포도당과 글리코젠 사이의 전환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합성이 되면은 혈당량이 줄어들잖아요. 혈당량이 감소되니까 A는 인슐린의 작용, B는 글루카곤의 작용. 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따라서 기억 니은 됐고, 다음에 인슐린은 어디서 분비합니까? 이자의 베타, 글루카곤은 알파. 네, 이렇게 되겠죠. A와 B 중 혈당량이 정상 범위보다 낮을 때, 혈당량이 정상 범위보다 낮으면은 혈당을 늘려줘야 되니까, 뭐에서 뭐로?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비작용이 촉진이 돼야 되겠지요.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은 O, X, X, O, O, O. O, X, X, O, O, O.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옆에 체온 조절 과정 봅시다. 자, 체온 조절 과정은 크게 두 가지에 의해서 조절이 됩니다. 그렇죠? 체내 열 발생량과 체외 열 발산량으로 조절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가와 나는 정상인이 서로 다른 온도의 물에 들어갔을 때 체온의 변화와 A, B의 변화를 각각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지금 정상인이 기억 상태에서는 체온이 어떻게 됐어요? 올라갔죠? 그럼 어디겠어? 온탕이겠어? 냉탕이겠어? 서로 다른 온도의 물에 들어갔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 체온이 올라가려면? 온탕에 들어갔겠어? 냉탕에 들어갔겠어? 체온이 올라가려면 따뜻한 물이어야 돼요? 찬물이어야 돼요? 따뜻한 물이죠. 그러니까 기억이 온탕. 체온보다 높은 물은 기억. 야, 근데 여기서는 조금 올라가는데 많이 내려간 걸로 봐서는 냉탕은 개찼나 보다, 진짜. 아, 냉탕 못 들어가겠지 않니? 이렇게 발가락 이렇게 넣어보고 나서, 오, 하고 맨날 엄두가, 사우나에 들어갔다가도 엄두가 안 나더라고, 나는. 자. 따라서 B는 이거는 냉탕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A하고 B는 뭐예요? 땀 분비량하고 열 발생량인데,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가 온탕이잖아요. 결국에는 체온보다 높은 온탕에 들어가서 늘어나는 거는 결국에는 뭐라고 봐야 돼요? 땀 분비량이죠. 체온을 내려야 되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는 열 발생량은 B라고 보는 게 맞겠죠. 결국에는, 그지? 냉탕이 들어갔으니까 얘가 열 발생량. 네, 이게 맞겠죠? 자, 그 다음에 체온 변화를 감지하고 이를 조절하는 중추는 어디입니까? 시상하부입니다. 그죠? 체온 변화의 중추는 시상하부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4번은 그래서 X, O, O, X, O. 자, 여기서 호르몬 X. 자, 혈장 삼투압이 올라가면 따라서 늘어나는 호르몬은 결국에는 혈장 삼투압이 올라간다는 소리는 혈액의 농도가 높아진다는 소리고, 따라서 수분이 부족하니까 항인형 호르몬인 ADH의 분비량이 늘어나야 되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1리터의 물을 섭취했었을 때 시간에 따른 혈전과 오줌의 삼투압 변화를 나타냈다. 물을 섭취하고 나서 혈장 삼투압도 낮아지고, 혈장 삼투압이 낮아지니까 ADH 분비량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수분 재흡수가 안 되니까 오줌의 삼투압도 따라서 낮아집니다. 그죠? 자, 그럼 호르몬 X는 ADH, 항인효 호르몬에 해당이 되고요. 구간 1하고 2는 결국에는 뭘 봐야 되냐면은 구간 1하고 2에서 어디가 더 혈장 삼투압이 높은가를 봐야 되죠. ADH 분비량은 혈장 삼투압이 높을수록 많이 나오게 되니까 더 많은 구간은 결국에는 어디예요? 2구간이죠. 혈장 삼투압이 여기가 1구간보다는 더 높으니까 결국에는 2구간이 ADH 분비량이 더 많아야 되겠죠. 그러면 구간 1하고 2 중에 같은 시간 동안에 생성되는 오줌의 양이 더 많은 구간을 쓰라. 그러면 결국엔 ADH의 분비량이 어떤 곳이에요? 오줌 양이 많으려면 수분 재흡수량이 적어야죠. 그렇죠? 수분 재흡수를 안 하려면 AD 분비량이 적어야죠. 그러니까 둘 중에 어디가 더 적어요? 여기가 더 적죠. 그렇죠? 그러니까 1 구간에서 생성되는 오줌의 양이 더 많다라고 대답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4번은 XO, XO입니다. XO, XO. 질문? 없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뒤에 내신 만점 풀어봅시다. 자. 1번에 2, 2번에 2, 3번에 5, 4번에 2, 5번에 1, 그 다음에 6번은 자, 생장 촉진하고 뇌하수체 전염에서 분비돼요. 그럼 이게 무슨 호르몬이에요? 생장 호르몬이에요. 근데 성장기 이후에 이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되는 면은 무슨 질환? 말단비대증이 걸리죠. 즉 얘는 손, 발, 끝 부위 등 신체의 말단 부위가 커져요. 키가 크는 게 아니라 신체의 말단 부위가 커집니다. 성장이 멈춘 후에 과량 분비가 되면. 자, 그 다음에 7번은 1번, 8번에 5번, 9번에 3번, 10번은 5번, 11에 2, 12에 4, 13은 3, 14는 가나라, 15에 2, 16에 4, 17에 3, 18에 3번입니다. 자, 질문.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뒤에 실력업은 1번에 1, 2번에 4, 3번에 5, 4번에 3. 네. 질문. 질문하세요. 괜찮아요. 질문. 3번. 응? 3번. 3. 자, 이 문제는요, 내신도 많이 나오고 수능에서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석을 할 때 보면은 시상하부에 설정된 온도예요. 시상하부에 설정된 온도가 바로 뭐냐면은 이 설정 온도가 정상 체온이에요. 지금 보면은 시상하부 설정된 온도가 처음에 1구간에서 얼마로 되냐면 36.5도예요. 그럼 36.5도가 정상 체온이에요. 자, 그런데 2구간부터는 얼마고 되냐면 39도예요. 39도로 설정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39도가 정상 체온이에요. 그러면 36.5도는 무슨 체온이에요? 2구간에서는 36.5도는 저체온이에요. 39도가 정상 체온이다라고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거보다 체온이 낮아버리면 저체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여기서는 설정 온도를 몇 도로 바꿨어? 36.5도로 바꿨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 보세요. 요 구간, 1구간에서는 설정 온도하고 현재 체온이 같아요. 여기는 정상 범주인데
이 구간에서는 설정 온도가 39도인데 현재 체온이 36.5도니까 저체온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상하부가 39도를 정상 체온으로 인지하게 바꿔놨는데 현재 체온이 36.5도니까 설정 온도보다 낮잖아요. 그러니까 체온을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 구간은 저체온이 되는 거고, 3 구간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설정 온도를 36.5도로 낮췄어요. 근데 현재 체온이 39도니까 여기서는 무슨 상태가 되는 거예요? 고체 온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정 온도가 정상 체온 번수란 말이에요. 저 문제는 잘 나옵니다. 자, 수능에도 몇 번 나왔어요. 그러면은 시상하부는 체온 조절 중추다는 맞는 거예요. 그러면은 열 발생량이 많으려면 무슨 상태여야 돼요? 체온을 올려야 되는 구간이니까 저체온 상태가 더 맞겠죠. 그럼 이 중에서 어디가 저체온이니? 2번 구간이 저체온이니까 따라서 2번에서가 1에서보다 많다는 맞는 말이죠. 열 발생량, 체온을 올려야 되는 상태니까 현재, 그죠? 그 다음에 피부 근처에 혈관을 흐르는 단위 시간당 혈액량. 자, 피부 근처에서 혈관을 흐르는 단위 시간당 혈액량이 많아진다는 소리는 열 방출량을 늘린다는 소리니까 언제예요? 고체온 상태에 해당이 돼요. 따라서 요 3구간이 고체온이니까 3구간이 많아야 되겠죠. 2보다. 그죠? 예.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게 되는 겁니다. 설정 온도가 정상 체온이다 라고만 생각을 해주면 돼요. 저기서는. 자, 또 질문. 없어요? 137쪽에 17번 7? 17 아, 17? 자, 봅시다. 어떤 원인으로 혈장 삼투압이 증가하였을 때, 그러니까 어떤 원인으로 혈장 삼투압이 증가했다. 그러니까 체내 수분량이 적다. 일어나는 삼투압 조절 과정을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혈장 삼투압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뇌하체 후엽에서 뭐가? ADH가 증가해요. 그래서 수분 제흡수량이 증가하니까 혈장 삼투압이 정상 수준까지 내려가요. 정상에서 다시 증가하고 이 과정에 의해서 계속 조절이 되는 거죠. 그러면 과정 기억에서 항인형 호르몬의 분비량이 증가한다. 그쵸? 콩팥 수분 제흡수량을 늘려줘야 되니까 항인형 호르몬의 분비량이 증가하는 건 맞는 거고, 과정 니은에서 그럼 콩팥에서 수분 제흡수량이 증가하는데 콩팥에서 수분을 제흡수를 하는 걸 어디에서 흡수를 하는 거냐면은 결국에는 오줌에서 제흡수하는 거예요. 오줌. 즉 배출되는 오줌에서 수분을 제흡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오줌의 농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진해지겠죠. 결국에 따라서 오줌의 삼투압이 어떻게 돼야 돼요? 늘어나야 되는 겁니다. 오줌의 농도가 진해지니까. 그 다음에 짠 음식을 섭취를 하면은 어떻게 돼요? 농도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혈장 삼투압이 증가해서 요 과정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물을 많이 먹게 되고 오줌 양이 줄어들고 진한 소량의 오줌을 배출하게 되는 거죠. 네, 맞죠. 그러니까 삼투압이 올라가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예요. 염분 섭취가 많던지 아니면 수분의 배출이 많던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수분 손실이 많던지. 오케이? 또 없어요? 그 다음에 중단원 마무리 봅시다. 자, 답을 맞춰봅시다. 자, 1번에 4, 2번에 2, 3번에 3, 4번에 5, 5번에 5, 6번에 3, 7번에 4, 8번에 3, 9번에 5, 10번에 4, 11에 2, 그 다음에 서술형 12번. 자, 어떤 사람의 호르몬 A와 B의 혈중 농도를 나타냈는데요. 이 사람이 T1일 때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어서 T2일 때 호르몬 A를 주사를 맞았대요.
그랬더니 막 호르몬이 거기서 쭉 올라갔죠. 그럼 갑상선 기능이 저하가 돼서 당연히 줄어드는 호르몬은 티록신이겠죠. 갑상선에서 만들어지는. 근데 티록신이 안 나오니까 늘어나는 호르몬이면 결국엔 뭐여야 돼요? TSH 또는 TRH 둘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되겠죠. 그쵸? 자, 근데 각각 A, B가 티록신하고 TSH라고 했으니까 호르몬 B는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TSH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쵸? 이와 같이 판단한 까닭은 결국에는 티록신은 음성 피드백에 의해서 조절되기 때문에 라고 써주시면 돼요. 네. 자. 다음 13번. 건강한 사람에게 공복 시 포도당을 투여한 시간에 따른 호르몬 A의 혈중 농도를 나타내대요. 포도당을 투여하고 같이 따라 올라간 걸로 봐서는 포도당의 농도를 낮춰주기 위해서 분비된 뭐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인슐린이라고 보시면은 맞겠죠. 그쵸? 따라서 호르몬 A의 이름은 인슐린이고, 자, T1하고 T2 중 어느 시점일 때 혈당량이 높은가? 혈당량이 높을 때 당연히 뭐도 많이 분비가 돼요? 인슐린의 분비도 당연히 많이 나와야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T1이겠죠? 그죠? T1. A의 기능은 인슐린, 즉 혈당량을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해주니까. 그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14번은 항이뇨 호르몬의 농도에 따른 기억을 나타냈대요. 자, 항이뇨 호르몬의 농도가 올라가면은 떨어지죠. 그러면은 ADH가 늘어나면은 콩팥에서 수분 재흡수량이 늘어나니까 따라서 재흡수한 수분에 의해서 혈장 삼투압이 낮아져야 되겠죠. 혈장 삼투압은 낮아지게 되고 수분 재흡수량이 늘어나니까 오줌의 삼투압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늘어나줘야지 되겠죠. 그쵸? 근데 농도가 커지니까 줄어드는 걸로 봐서는 기억은 뭐라고 보시면 좋아요? 오줌의 삼투압이에요? 오줌 생성량이에요? 혈중 ADH의 농도가 커지니까 기억이 줄어들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결국에는 둘 중에는 뭐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수분을 재흡수를 많이 하면은 오줌 삼투압은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그 수분 재흡수를 한 만큼 오줌은 적게 생기겠죠. 결국에는. 그치? 따라서 오줌의 생성량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수분이 재흡수가 많아지니까 오줌 생성량이 줄어들게 되는 거고, 그 이유는 ADH는 콩팥에서 생성되는 오줌 속에 수분을 재흡수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네. 이렇게 돼서 오줌 생성량이 줄어들게 된다. 자, 질문. 14번까지. 여긴 없어요. 오케이. 그럼 이제 뒤에 수능 실전 문제 봅시다. 1번에 4, 2번에 2, 3번에 4, 4번에 3, 5번에 5, 6번에 1, 7번에 3. 자, 질문. 6번. 6이요? 보자. 자, 6번. 혈중 ADH의 농도에 따른 니은의 삼투압 대 기억의 삼투압의 비율을 건강한 사람이 1리터의 물을 섭취를 한 후에 혈장과 오줌 삼투압을 나타냈대요. 기억하고 니은은 혈장하고 오줌 중에 하나인데, 혈중 ADH의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결과란 말이에요. 그죠? 그 혈중 ADH의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혈장 삼투압은 어떻게 돼요? 수분을 재흡수하니까 낮아지고,
오줌의 삼투압은 어떻게 됩니까? 수분이 제곱수가 되니까 높아지죠. 따라서 커질수록 이 값도 따라서 커지는 걸로 봐서는 뭐분의 뭐라고 보는 게 맞아요. 짜가지고 얘가 분 자로 가고 얘가 분 모로 가야 되겠지, 결국에는. 그러니까 니은이 혈장, 기억이 오줌. 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결국에는. 자, 따라서 기억은 오줌이다. 네, 맞아요. 자, ADH의 분비 조절 중추는 어디예요? 시상이 아니라 어디예요? 시상하부예요. 알겠죠? 간내 시상하부가 항상성 조절 중추이기 때문에 시상이 아니라 시상하부고, ADH의 농도분의 오줌 생성량. 일단 1하고 2하고 봅시다. 이 두 구간에서 오줌 생성량은 어디가 커요? 오줌 생성량이 더 많은 부분은 ADH 분비량이 더 적은 데예요. 그죠? 그 오줌 생성량은 결국에는 혈장 ADH 분비량이 더 많은 곳은 혈장 삼투압이 높은 2일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따라서 오줌 생성량은 어디가 많아야 돼? 1이 2보다 많아요. 결국에는 ADH가 여기가 더 분비량이 높을 테니까, 혈장 삼투압이 높아서. 그 다음에 혈중 ADH의 농도는 어디가 높아요? 혈장 삼투압이 높을 때가 높아야 되니까 2가 1보다 높아요. 그죠? 그러면 혈중 ADH의 농도분의 오줌 생성량은 결국에는 1구간이 여기는 작고 얘는 커야지 큰 거잖아, 결국에는. 그러니까 1이 2보다 커야죠. 그러니까 2가 1보다 크다는 틀린 거죠, 결국에는. 그죠? 네. 그래서 1번만 맞게 되겠죠, 여기서. 자, 또 없어요? 질문? 없어? 오케이.